안녕하세요, 얌바입니다. 뭔가 닉네임으로 자기소개를 하는 게 쑥스럽긴 한데요. 이것도 하나의 저의 정체성이다 라고 생각하고 꿋꿋하게 제 이름을 스스로 얌바라고 불러보려고요. 뜨개를 하면서 영상을 시작하는 거 되게 오랜만인데 저 지금 손목 스트레칭 하고 있었죠. 네, 여러분들도 뜨개 하시는 중간중간 어깨도 손목도 목도 자꾸 풀어주셔야 해요. 새로운 저의 방앗간 남원에 있는 자팍다식에 또 다녀왔죠. 그 단호박 들어간 게 다시 출시된다 라는 인스타 피드를 보고 참을 수가 없었어요. 남원에 빵만 사러 왔었지 카페를 간 건 이번이 처음이지 않을까 싶어요. 비가 왔네. 길을 무단횡단을 해볼까. 이야. 너무 귀여운 공간이다. 좋구만 좋구만. 되게 이국적이라서 느낌이 새로운데 한옥이야. 다양한 원두가 있어서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한번 가보셔도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기내함들을 하면서 식단 관리도 하고 운동도 함께 하면서 제 몸통에 살이 조금 빠졌어요. 그래서 원래 입던 원피스를 몸통이 벌어져 가지고 단추 사이가 자꾸 벌어져서 못 입었었는데 다시 한번 입고 외출을 한 거고요. 뜨다가 보면 저는 자꾸 입어보고 싶어 하는데 이게 바텀업이라 입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괜히 몸에 한번 대보기도 했답니다. 카페를 나와서 산책을 하다가 남원의 김병종 미술관이라는 곳에서 비움과 체움인가? 뭐 이런 전시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국보 순회전 해서 조선 백자를 볼 수 있었는데 저 미디어 아트 앞에서 진짜 한참을 서 있었던 것 같아요. 눈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고 엄청나게 고요해서 너무 좋았고요. 저 달이 탁 사라지는 그 찰나의 순간까지 숨을 멈추고 기다리게 되더라고요. 예상치 못하게 진짜 좋은 시간을 보냈는데 여기 물멍을 하는 장소도 있더라고요. 가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앉아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원에 가시거든 여러분 한번 가보세요. 김병종 미술관이에요. 여기 테라스에 앉아 있어도 좋겠네. 테라스에 가만히 앉아 있어도 이런 뷰가 보이는 거잖아. 이렇게. 오, 이렇게가 진짜 멋있다. 오! 우와! 이거를 한 달을 숙성을 시켰던가? 뭐 그렇다고 인스타에서 봤어. 오, 맛있겠다. 긴 산책을 마치고 차에서 산 빵을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길래 바로 이거는 선물해야 돼. 또 하나 사야 돼 하고 갔는데 빵이 거의 다 떨어졌더라고요. 여러분, 오픈런이 정답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열심히 여름 함대를 쓰고 있는데 바텀을 어디까지 키워야 될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도안에 있는 것보다는 제가 조금 더 짧게 뜨고 싶을 것 같긴 하거든요. 커요. 엄청 큽니다. 그냥 제일 작은 사이즈 뜰 걸 그랬다 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냥 흘러덩 입으려고요. 근데 큰데 지금 배꼽 아래 좀 허리 골반 위에부터 이렇게 올라오면 여기가 가슴 선 그 밑 밴드 있는 데니까 조금만 더 뜨면 되겠죠? 한 무늬 정도만 더 뜨면 되지 않을까? 막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얘는 되게 안 자라네요. 모르겠어요. 제가 시간을 많이 투자하지 않아서인 것이 확실하긴 한데 되게 안 자라요. 그래서 요즘에 주중에 너무 시간이 없어서 택배로 와도 택배를 뜯을 시간이 없었거든요. 언제 주문했는지 기억도 안 나요. 맞아. 이거는 운송장 번호가 6월 17일 날 찍혀 있네요. 저번에 그 아로마티카가 세일을 하는 거예요. 여름 샴푸 같은 거. 그래서 저번 그 뭐지? 내고왕으로 아로마티카가 세일을 했거든요. 그랬는데 그때 제가 원래 로즈마리 샴푸를 사고 싶었는데 너무 내고왕 한다는 걸 늦게 알아가지고 재고가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못 사고 그냥 뭔가 단백질 샴푸 같은 종류를 샀어요. 근데 이번에 세일을 하길래 1+1이어서 50% 하는 거죠. 그래서 샴푸를 1000리터짜리를 샀는데 좋아요. 저는 좋아하거든요. 향도 좋고 근데 와 티트리랑 그 다음에 로즈마리랑 을 샀더니 맙소사 샘플로 제가 저번에 샀던 프로틴 샴푸 이거는 퀴노아 프로틴 샴푸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샘플로 주시네요. 너무 이득 아닌가요? 샘플이 있는지는 몰랐어요. 그러니까 서비스가 있는지는 몰랐어요. 해가지고 요 로즈마리 샴푸하고 그 다음에 티트리 샴푸니까 여름에 지금 제가 퀴노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름이니까 티트리하고 이렇게 번갈아서 쓰고 요거 다 쓰면 이제 로즈마리로 가려고요. 이거는 목욕탕 다닐 때 가지고 다녀야겠어요. 제가 목욕탕 다닐 때 샘플을 가지고 다녔었는데 그게 되게 애매해요, 양이. 그래서 잘 샀다. 그래서 그때 이거 세일하는 거 보고 함트방에 계신 분들한테도 알려드려가지고 아마 함트방에 있으신 분들도 주로 이 조합으로 사시지 않았을까 싶네요. 이렇게 한 1년 넘게 쓰겠는데요. 농사를 지어 놓은 것 같네요. 이거랑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정리하고 책이에요. 이건 어떻게 뜯나? 와, 이거는 비 올 때 이렇게 보내진 않겠죠? 보니까 여기 구멍 안에 책이 바로 보여요. 이 안으로. 보이시나요? 책이 바로 보이죠? 와, 큰일 날 뻔했네. 장마 때 주문 안 하길 잘했다. 선물도 하고 하려고 3권을 샀고요. 똑같은 책을. 이거는 필사를 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내 삶의 세기는 쇼펜하우어이고 요즘 쇼펜하우어 책이 진짜 많이 나오잖아요. 서점에 꽤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40대부터 읽는 쇼펜하우어 뭐 이런 식의 느낌으로 했는데 이거는 이렇게 짤막한
글이 있고 옆에 필사를 할 수 있게. 그래서 저는 필사하면서 제 생각도 좀 정리하는 용도로 쓰고 싶고, 제가 다음 함뜨를 필사 함뜨로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책 읽는 거는 좀 도전을 해봤으니까, 인문책 읽기는 저번에 인트샤 함뜨에서 도전을 했고, 그리고 저는 지금도 책을 읽고 있거든요. 운동 함뜨를 하면서. 사실 이건 운동 함뜨가 아니라 기내 함뜨이긴 한데, 그냥 여름 옷 뜨기 함뜨를 하면서 사이드로 운동 함뜨도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책 함뜨를 다음에 한 번 더 해야겠다, 앞으로 쭉 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해야겠다 했는데 이번에는 필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선물,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선물할 겸 해서 3권을 사고, 제가 1권 하고 2권은 선물용. 그리고 그 루디아얀 이제 실이 나오죠. 루디아얀이면 글로우레이스이잖아요. 근데 그 공구를 하고 남은 거 소량이었나? 뭐 아무튼 재고 정리를 하시는 건지 소량을 조금 할인했어요. 한 2,000원, 3,000원 이렇게 할인한다고 해가지고 이 색깔 너무 예쁘더라고요. 아쿠아 컬러, 그리고 엄청 연한 핑크 컬러, 이렇게 해가지고 2개. 이 2개의 컬러를, 요런 거는 루디아얀 인스타를 보니까 요거 막 사합으로 잡고 가디건 같은 거 혹은 뭔가 니트 같은 걸 뜨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떠도 너무 예쁠 것 같고, 이거 한 2합에다가 염색사, 손염색사 레이스로 해가지고 하나 해서 떠도 진짜 예쁠 것 같아서 아주 연한 연핑크와 그 다음에 하늘색의 아쿠아, 이렇게 2개를 샀습니다. 오랜만에 실을 산 것 같은 느낌인가 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어쨌든 좋아. 글로레이스 되게 유용하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말이죠, 여러분, 보라색입니다. 오밀조밀에서 보내셨고, 오밀조밀에서 판매하는 건 아니고, 오밀조밀 사장님이, 쩌니님이 그 스피닝 클럽을 단톡을 운영하셨을 때 들어갔고, 지금은 뭐 새 멤버를 받고 있지는 않고 카페를 운영하거든요. 네이버 카페에서 혹시 스피닝 관심 있으신 분들은 들어와 보세요. 근데 저희가 그 클럽 안에 있으신 분께서 굿즈를 제작을 하고 있거든요. 안 사면 후회해요. 엄청 예쁘거든요. 네, 택배를 오밀조밀 사장님과 같이 싸가지고 보내주셨는데, 진짜 아크릴이어가지고 엄청나게 포장을 꼼꼼하게 해서 보내주셨답니다. 이거는 다이즈라고 해서 이 안에 이 구멍에다가 이렇게 울이 이렇게 지나갈 수 있게 뽑아내는 거예요. 스피닝 할 때 유용하답니다. 그래서 그거를 2개 하고, 작은 사이즈 니디너디도 2개. 이번에는 더 꽉 맞물리게 제작을 했다고 들었고, 저번에 제작을 했을 때 여기를 살짝 파두니까 좀 장력이 세지면 부러지는 불상사가 발생해서 요번엔 이렇게 평평하게 디자인을 바꾸셨어요. 여기도 지금 제가 불투명한 테이프를 뜯지 않았는데 여기다 이렇게 각인이 들어가 있어서 제가 각인이 새겨진 제품은 일단 다 샀거든요. 그래서 니디너디도 2개. 근데 이 작은 사이즈 말고 큰 사이즈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큰 사이즈도 2개 이렇게 주문을 했어요.
제가 저번 영상에서 보셨겠지만 강진에서 스피닝 캠프를 열면서 그러면서 나노를 사용하는 방법을 배워가지고 이 스피닝의 속도가 확 붙었거든요. 그 전에 이걸 주문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스피닝과 관련돼 있는 거, 그 다음에 이렇게 각인이 박혀 있는 거, 여기 보이시죠? 이 각인이 박혀 있는 것만 사야지 하고 주문을 했는데, 그 이후에 제가 스피너를 돌리게 되면서 이곳이 생각보다 속도가 빨리 나니까 이렇게 만들어진 실도 소진을 해야지, 안 그러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소진하는지 하고 봤더니 많은 분들이 위빙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이거 제작할 때 위빙 틀도 제작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나중에서야 주문하게 돼가지고 따로 택배를 받았어요. 진짜 엄청 꼼꼼하게 포장해 주시지 않으세요? 아크릴이니까 깨질까봐 이렇게 하는 게 얼마나 정성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죠? 이 박스 진짜 자르기 힘든 거. 근데 진짜. 그래서 위빙 틀, 정사각, 그 다음에 직사각, 그리고 위빙 콤. 이렇게 실 걸고 나면 아마 이렇게 정리하는 거 아닐까 싶은데, 제가 위빙은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상무지구에 위빙 클래스를 하는 데가 있어서 거기를 언제 원데이를 계속 신청해봐야지 했는데, 네, 해봐야 되겠어요. 빨리 해야 제가 만든 실로도 위빙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요즘엔 사실 원데이 클래스 안 가도 유튜브에 진짜 전문가들 많거든요. 그거 잘 따라하면 되니까 해가지고 제가 만들어낸 실로 위빙해서 티코스터도 만들고 실제로 티코스터를 쓰는 인간은 아니지만 그래도 괜히 예쁘니까 한번 만들어보고 이런 작업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쇼핑이 끝난 것 같지만 아니에요. 저희 거의 6월달 내내 온 택배를 지금 언박싱을 하는 거기 때문에 꽤 쌓여 있답니다. 그리고 제가 실은 사지 말아야지 했는데 그런데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야죠. 실은 사지 말아야지 했는데 저희가 7월 20일에 저희 이미 예약을 받아서 인원이 한 10명 가까이 되는데 1박 2일을 하시는 분이 저 포함해서 8명인 이 모임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광주 뜨개 온라인이라고 해가지고 모임을 또 한번 하거든요. 근데 그 모임 하는 사람들 중에 광주 사람이 있고 아닌 사람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 광주 사람들 몇 명하고 같이 솜솜뜨개가 여러분 여름 세일 했던 거 알고 계시죠? 알아요. 아시는 거 알아요. 그래서 그 여름 뜨개 실을 여름 실을 한번 사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세일을 하니까. 근데 살려고 보면 무료 배송 맞춘다고 더 많이 담게 되고, 그리고 쓸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꾸 더 많이 사게 되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당 딱 하나 한 콘 이렇게 해서 3명인가 이렇게 모이니까 금방 그 무료 배송의 기준을 맞추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같이 공동 구매를 했고 저희 집으로 배송을 했습니다. 핑계 댈 수 있으니까. 이거 내 거 아니고 모임에서 그래서 야 두 분은 어플을 사셨고 저는 지금 제가 뜨고 있는 게 스무디인데 스무디 색깔도 되게 괜찮고 그리고 이 이합되어 있는 느낌이 상당히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되게 연한 연보라색에 이건 제 거니까 제가 뜯어볼게요. 스무디 이합을 이렇게 매우 연한 연보라색으로 이걸로 여름 티셔츠 뜨면 예쁘겠다. 네. 여름 티셔츠가 아니면 여기다가 보라색이 들어간 스패클이 많은 레이스실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하나 합사해가지고 블라우스 같은 티 쪼가리를 하나 떠도 예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요거를 주문을 하나 했고, 그래서
저 혼자만 담아도 여러분 막상 살라고 보면 무료 배송 거뜬히 넘겨요. 근데 저희가 꼭 한 콘씩만 해서 이렇게. 그리고 두 분이 각각 요거 아마 매우 어두운 네이비였던 것 같죠? 그래서 네이비 어프하고 그 다음에 이게 파인바크? 그런 소나무 색깔 이런 건가요? 네, 그런 어프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거는 모임에서 드릴 거예요. 만났을 때. 광주 모임 할 때 같이 만나서 이제 나누기로 해가지고 요거. 와, 쓰레기가 엄청난데 이거는 영상 촬영 끝나고 정리하고요. 오늘은 이제 뭐 해볼 거냐면 제가 그 함트 중에 라임캔디 님이 하시는 인스타에 아이디가 라임캔디인 분이 하시는 짜투리실 클럽 같은 거에 들어갔어요. 근데 저의 이 짜투리들이 있거든요. 쓸 수도 있고 하긴 하는데 그거를 저 이번 여름 휴가가 지금까지 여름 휴가보다 한 2, 3일 길어요. 저는 여름 휴가가 방학이 있기는 한데 방학 때 제 교과의 특성상 방학 중 보충 수업을 해요. 그리고 겨울방학 같은 경우는 어떤 학년을 맡느냐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지금 제가 2학년을 맡고 있거든요. 2학년은 겨울방학이 되면 5시까지 자습을 해요. 2시 반까지 5교시까지 수업을 하고 그리고 거기서부터 5시까지 자습을 하니까 감독이 필요하잖아요. 담임은 감독을 하거든요. 그래서 방학 때도 5시 넘어서 끝나는 날이 많고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제가 해외여행을 가지를 못했어요. 가도 그냥 그 뜨개 모임도 가야 되니까 서울에 가거나 아니면 강진 집에도 가야 되고 친구도 만나야 되고 그래서 휴가를 서울로 잡아서 뜨개 모임도 갔다가 남편하고 맛있는 거 먹고 하는 정도의 휴가를 보냈거든요. 그래서 여행을 좋아하는 것 같았는데 막상 해외를 나간 경험은 진짜 손에 꼽거든요. 5손가락 안에 꽂는 것 같아요. 그리고 결혼은 제가 이제 5년 차인데 결혼도 신혼여행이 마지막으로 해외여행을 갔어요. 그래서 이게 신혼여행 때 만든 여권이거든요. 근데 이번 여름방학 때 하루 이틀 더 늘어나서 일본 여행을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 여권 케이스를 한번 제 마음대로 요 남아있는 실을 가지고 떠보려고 해요. 한 번도 안 떠봤고 그냥 제 마음대로 뜰 거라서 아마 한길긴뜨기나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쭉 올리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네. 이거를 그냥 길게 이렇게 뜨는 거죠. 길게 뜬 다음에 여기는 빼뜨기로 묶으면 되잖아요. 제 마음대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색깔도 제 마음대로. 이거 막 리오스 실 이런 거 있거든요. 네모난용? 네, 민용 니트에 네모난용을 뜰 때 리오스 실로 떠가지고 그래서 요게 남았는데 이거 일만큼씩 밖에 안 남아가지고 어디다 쓸 수도 없고 해서 요걸로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러면 제 계획상으로는 코를 일단 요만큼을 잡는 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이 정도 되게 코를 잡아서 그냥 쭉 내려가는 거죠. 몰라. 어떻게 되겠죠? 그죠? 그럴 것 같아요. 어떻게 될 거예요. 안 되면 또 해보면 돼. 시행착오를 겪으면 돼요. 4호는 너무 적을 것 같으니까 조금 크게 잡아볼까요? 이거 4호 아니고 이거 6호거든요. 근데 7호가 안 보이네요. 그러면 8호로 할까요? 아 7호가 좋을 것 같은데. 혼자 계속 뭐라고 혼잣말. 그 짜투리 클럽인가 짜투리실 소진 함트인가 아무튼 거기에 많은 분들이 계시고 한 몇 분 계시지? 기억이 안 나네 갑자기. 근데 아시죠? 저 핸드폰에 함트가 있는데 핸드폰으로 촬영을 하기 때문에 중간에 확인을 할 수가 없네요.
꺼야 되는데 귀찮으니까. 아무튼 꽤 많은 분이 계시는데 그분들은 정말 열심히 하세요. 근데 저는 진짜 좋은 아이디어다 하고 들어가 놓고 한 번도 뭔가를 안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그냥 예뻐 보이는 귀여운 도안은 올리기는 했지만 제가 뭔가를 짜투리 실을 이용해서 뜬 것을 올려본 적은 없어가지고 이번에 이거 떠가지고 인증도 하고 그러고 이렇게 해서 좀 자신이 붙으면 제가 요즘 책을 꽤 읽고 있는데 그 책을 책 커버도 그냥 적당히 색깔 막 섞어가지고 한번 해볼까 싶어요. 이 정도면 될 것 같아. 또 오랜만에 코바늘 하니까 되게 버벅대네. 저는 첫 단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처음에 코바늘 시작했을 때는 지금 내가 분명히 사슬을 만들잖아요. 그럼 사슬은 개수를 세서 했으니까 사슬의 개수는 정확해야 되는데 뜨고 나면 코의 개수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막 보면 어딘가 코가 하나 빠져 있어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려워. 끌어올리는 이 작업이 제일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배워보고 싶어서 보그도 해보고 싶었는데 보그는 하시는 분들 보니까 과제가 장난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뭔가 그 되게 재미없어 보이고 과제에 늪에 빠져 있고 이래서 나는 그렇게 시간을 투자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저 되는 거 있잖아요. 어떤 마음인지 아시죠? 이 실 그때도 느꼈는데 진짜 부들부들해요. 막 안 어울리는 것 같은 색깔도 섞어가지고 좀 그 센스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으면 되게 키치하잖아요. 나도 그렇게 만들어 보고 싶은데 그렇게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코를 몇 개를 주었는지를 사슬을 몇 개를 만들었는지는 안 세봤거든요. 그냥 대충 너비로만 해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적당히 해볼게요. 이 시작 부분이 너무 두꺼운 실로 했나 싶기도 하고 시작하는 부분은 어차피 안으로 접어서 들어가니까 좀 얇은 실로 할 걸 그랬나 이런 생각을 이제야 해봅니다. 시행착오니까. 요거 만들어 보고 괜찮으면 남편 것도 만들어 줄까 싶은데 남편이 좋아할지 모르겠어요. 오, 좀 넉넉한데? 괜찮을 거예요. 난 이렇게 기둥 올린 다음에도 너무 모르겠어. 이거 몇 개를 했는지 만들어 볼까요? 기둥이 몇 개가 됐는지? 22개가 있습니다, 여러분. 네, 탔어요. 1, 2, 3, 4, 5, 6, 7, 8, 9, 10. 4, 5, 6, 7, 8, 9, 10. 맞을 것 같아요. 이대로 하면, 네. 일단 코가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건 아닐 것 같아요. 아니, 제 목표가 함트가 7월 31일까지거든요, 여러분. 제가 8월 3일인가 가니까 그 전까지 함트 기간 중에 지금 뜨고 있는 파도 프로브를 다 떠가지고 여행에 그 옷을 입고 가는 게 목표인데 지금 속도로 봐서는 함트 기간 내에 못 끝낼 것만 같은 그냥 낫이나 뜰걸 왜 파도 프로브처럼 팔 있는 걸 뜨고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이 지금 퍼뜩 드네요. 생각해보니까 저 긴팔을 해방되고 싶어가지고 기내 함트를 열어놓고 왜 긴팔을 뜨고 있는 거죠? 매우 근본적인 지금 질문이 생긴 거예요. 저 지금 깜짝 놀랐어요. 나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지? 대체 왜 긴팔을 뜨는 거지? 어이가 없네. 안 되겠어. 지금이라도 나시 도안을 한번 봐볼까요? 함트방에 나시 도안을 막 이것저것 이런 거 이쁘다 하면서 URL을 올려주신 게 있거든요.
다시 한번 잘 봐보고 케미솔로 뜰까 봐요. 그럼 금방 뜰 거잖아요. 아닌가? 나는 금방 못 뜰라나? 색깔 이쁘다 벌써. 아시죠? 저 되게 오짐인 거. 오짐이에요. 오짐이가 아니라 사투리로 오지다 라고 해요. 그걸 뭐라고 해야지? 뿌듯하다? 좋다? 마음이 충족된다? 막 이런 느낌의 말인데, 네, 볼수록 예쁘다 하고 느끼는 저의 마음. 한 단하고 예쁘다. 두 단하고 예쁘다. 이렇게 하는 저입니다. 색깔 너무 마음에 드는데요. 이게 안쪽에 들어가는 게 아쉬울 만큼. 너무 큰가? 20개만 했어도 될 것 같은데. 풀까요? 2단밖에 안 했으니까. 이게 좀 또 탄성도 있거든요. 네, 풀게요. 20개만 해야겠어요. 22개였잖아요. 요즘에 그거 많이 만드시던데? 해파리. 코바늘 소품으로 뜨시는 분들 해파리 많이 뜨던데, 해파리를 떠서 가방 같은데 키링으로 달아도 진짜 예쁘더라고요. 근데 해파리의 그 다리는 풍성할수록 예쁜데, 그냥 이런 실보다는 그거 있잖아요, 수세미 실 같은 애들. 그 다음에 메탈사로 리본도 많이 뜨시던데요. 지금 메탈사로 가방 뜨는 거 이거 엄청 유행이잖아요. 손가락이 그렇게 아프다던데. 근데 그거를 뜨고 나면 아마 분명히 실이 많이 남으실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이렇게 동그랗게 볼을 만드시는 분들도 있고, 리본을 만드시는 분들도 있고 해가지고 그걸로 다 이것저것 소품들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도 집에 뭔가 애매하게 남은 길이들 버리지 못하고 이렇게 다 가지고 계시지 않아요? 있으시면 뭐라도 이번 기회에 코바늘로 소품을 하나 만들어 보세요. 그래서 나만의 키링을 만들어서, 혹시 다이어리를 쓰고 계신 분이라면 여름에 다이어리가 덥기는 하겠지만 겨울에 다이어리가 추울 거거든요. 그러니까 옷도 좀 입혀주시고. 제가 아까 저는 코를 잘 잊어버린다고 했잖아요. 놓친다고. 그러니까 한 번만 셀게요. 저거. 잠시만요. 저거요, 저거. 왜 적냐면 시작할 때 한 코를, 여기 보이시죠? 여기 구멍. 여기. 한 코가 빠져 있어요. 그럼 늘려야죠, 뭐. 그죠? 이제 풀고 싶진 않아. 그리고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이렇게 속에 쏙 들어가 있을 부분이에요. 밖에 보이지도 않아. 엉망이네요. 항상 시작을 어디로 잡아야 되는지가 어렵다니까요. 그 기둥코를 세워가지고 다음 단 넘어왔을 때 어디서부터가 첫 단인지 그거를 잘 몰라서 그냥 맨날 대충 해요. 나중에 오모트 가면 선생님한테 좀 물어봐야겠어요. 방을 문을 닫아놓고 하니까 너무 더워서 창문 좀 열게요. 34분이나 찍었네? 나 34분 동안 혼자 수다 떤 거예요? 왜 이렇게 말이 많지? 그리고 하물며 이거 하는데 제가 이거 이렇게 가리고 했네요. 영상 제작하는 사람 맞아요? 일단 세 번째 단 올라가고 있거든요. 진행을 좀 빨리 돌려서 조금 키워가지고 다시 카메라를 켤게요. 좀 이따가 봐요.
막상 만들고 보니까 단색은 오히려 더 촌스럽더라고요. 그냥 진짜 이렇게가 섞일까 싶을 만큼 마구잡이로 합사해서 두 컬러, 세 컬러씩이 합쳐진 부분이 훨씬 더 마음에 들고 단색 부분은 없애버리고 싶어요. 개판 5분 전. 그냥 네, 여기가 마음에 안 들어요. 여기만 마음에 들어요. 단색으로 쓰는 것보다 그냥 가지고 있는 실들을 막 섞어가지고 하는 게 더 귀여운 것 같고, 진짜 하면서 왜 길이가 일정하지 않다고 했잖아요, 제가. 그래서 막 넓어지는 영역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부분? 이 부분 좀 넓어요, 이렇게 당기면. 근데 아예 당기지 마. 이렇게. 그래서 그냥 요 면이 마음에 듭니다. 여기도 좀 늘어나 있죠? 들어가. 요거는 이제 돗바늘 마무리 할 거고요. 이 면이 마음에 듭니다. 저 지금 너무 졸리거든요. 너무 졸려. 이거 얼마 안 했잖아요. 근데도 시간이 왜 이렇게 걸리는지 1시간 가까이, 1시간 넘게 이러고 있었던 것 같은데요. 지금 제 주변은 진짜 난장판이거든요. 근데 남편이 내일 아침까지 이 공간을 안 보길 바라며 제가 내일 그냥 여기를 정리할래요. 도저히 정리 못하겠어요. 이제 가서 선크림 바른 채로 아직 세수를 안 했거든요. 세수하고 양치하고 자야겠어요. 여러분, 안녕히 주무세요. 저는 헬스장에서 그렇게 먹는 프로그램을 봐요. 못 먹어서 그러나? 아닌데, 못 먹진 않는데. 주말에 진짜 잘 먹고 돌아다니고 있는데 말이죠. 맛있겠잖아. 운동을 갔다 왔는데 땀이 난 거예요. 그래서 세탁기를 돌릴 건데, 아니 어프가 세탁기 돌려도 된다면서요. 그래서 소량만 돌릴 거니까 아래다가 한번 돌려보려고. 사고 작은 거 돌리면 좋겠다 해가지고 몇 번 쓰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넣으면 되겠지? 이거 설마 그거 해야 되나? 망에다가 넣어야 되나? 혹시 모르니까 이거 망에 넣을게요. 제가 한번 세탁기 돌려도 된다는 어플을 실험을 해보겠어요. 돌려봤어요. 됐겠죠? 괜찮겠죠? 한번 가볼까? 한 손으로 여니까 좀 시간이 걸릴 거예요, 여러분. 괜찮을 것 같은데? 이거 건조기 돌려도 되나? 건조기는 안 될 것 같아. 어때요? 조금 쫄아든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도 같고, 원체 컸으니까 옷이 쫄아들어도 전 상관없거든요. 근데 일단 오늘 이렇게 해보고 다음번에 한 번 더 돌려보면 정확히 알겠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칸이냐면 지금 요거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5칸 조금 더. 좋아. 세탁기 돌리니까 이렇게 편하네. 쫄아든지 안 쫄아든지 몰랐으니까 일단 성공한 척. 뭐 교직원 힐링 연수 이런 걸로 그림 그리기를 했거든요, 접시에. 근데 다시 도예공방을 다니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요즘 학교에 저와 같이 건강식단을 하고 있는 동료가 늘었어요. 오늘은 고등어를 단백질로 추가해 봤고요. 집에서는 현미밥에 낫또를 넣어서 먹었어요. 안녕하세요. 영상 진짜 오랜만에 켜는 것 같아요. 요즘 저의 루틴은 여러분,
아, 뜨개를 못해요. 아니, 그때, 그러니까 이게 하나가 이유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그 판서를 가장 많이 하는 교과를 하죠. 그리고 쉬는 시간에, 아니, 수업 중에 쉬는 시간을 거의 안 주는 사람이에요. 아, 그러면 안 되는데, 하나라도 더 알려주고 싶어. 사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애들이 배워가는 건 아닌데. 해가지고, 한 번 수업을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가득 채우는데 그게 한 3판 정도를 쓴다 생각하거든요. 풀이가 길잖아요. 그래서, 일단, 쓰고, 지우고, 빨리 쓰고 싶으니까 또 말려요, 막. 그 뭔가 이렇게 종이 같은 걸로 말리고 막 하면서 손을 많이 써요. 근데 뜨개도 하잖아요. 영상 편집한다고 조그만 핸드폰을 계속 이렇게 보고 있죠. 그리고 골프도 하고, 그리고 스피닝도 하다 보니까 오른손이 맛이 갔어요. 맛이 갔는데 오른손이 아프니까 왼손만 쓰잖아요. 그래서 왼손도 맛이 갔어요. 처음에는 스피닝이나 뜨개나 이런 것이 이유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싶지 않았나 봐요. 근데 아무튼 그래서 또 뜨개를 소홀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 컨텐츠가 뭘 해야 되나. 그래서 저의 일상은 집에 오면 양손을 한 번씩 합니다. 손 마사지기를 이렇게 넣어가지고 붕 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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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것을 양쪽을 한 번씩 하고, 그리고 제가 요즘 다이어트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식단을 해요. 운동은 좀 덜 하기는 하지만. 그래서 식단을 하니까 도시락도 싸고, 그리고 밥도 먹고. 밥이라고 하는데 제가 원래 야채를 워낙 좋아해가지고 그게 도시락 반찬이라는 그 뭐지? 그 다이어트 도시락이라는 생각을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아요. 그냥 평소보다 기름진 걸 좀 덜 먹고 있어요. 그 특히나 정제 탄수화물, 제가 진짜 탄수화물 덕후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밥 볶아 먹어야 되고, 그리고 생라면 좋아하고, 뭐 감자, 고구마, 옥수수, 막 구황작물, 그리고 또 감자튀김이 진짜 제 소울푸드란 말이에요. 그리고 햄버거 좋아하고 피자 좋아해요. 파스타 좋아하고 국수 좋아하고. 근데 밀가루를 좀 줄여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탄수화물도 그 애초에 야채 자체나 과일 자체에도 그런 애들이 충분히 들어가 있으니까 가능하면 줄이고, 먹더라도 밥으로 먹는다면 현미밥으로 먹으려고 하고 있고, 요즘 저속 노화 식단 뭐 이런 게 유행이더라고요. 유행 아닌가? 나만 알고 있나? 아니, 자꾸 인스타그램도 그렇고 유튜브도 그렇고 그 사람이 한 번 검색만 해도 너무 그쪽으로 사람을 몰아가지 않아요? 되게 편향된 사람이 되게 하는데, 어쨌든 그래서 자꾸 저한테 저속 노화 식단을 알려줘요. 근데 렌틸콩이 없고 뭐 콩을 좀 덜 먹는다 뿐이지 크게 내가 하고 있는 식단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 같아서, 아, 그래? 그래, 일단 이번에는 목표는 저속 노화다. 이렇게 목표를 잡고, 그래서 가볍게 산책도 하기도 하고, 여기 아파트 헬스장 가가지고 20분만 하다 온다 이런 마음으로 가서, 막상 가면 또 할만해지니까 러닝머신 20분을 걷거나 뛰거나 하고, 거기 기구도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구도 좀 깔짝깔짝 거려보고, 그렇게 하고, 그리고 손이 아프니까 뭘 많이 못해서 독서를 오히려 더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밀어놨던 독서 노트도 정리하는데, 독서 노트 쓸 때도 심한 날은 손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연달아서 쭉 쓰진 못하고 조금 쓰고 말고 조금 쓰고 말고 하고 있긴 한데, 읽었던 책들을 거의 다 정리했어요. 제가 아직 정리하지 못한 책은 그 총균세. 총균세는 읽으면서 좀 실증이 났달까요?
너무 같은 내용이 반복돼가지고 지루하더라고요. 읽었는데 내가 이게 어제 분량을 착각하고 다시 읽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 만큼 10몇 장부터는 계속 같은 이야기가 반복돼서 내가 지금 이 사람의 논문을 그냥 읽고 있구나, 자기 주장을 계속해서 관철시키는 그런 글을 읽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총균세는 내용 정리를 못했는데 나머지 책들은 거진 다 끝난 것 같아요. 그 인스타에 독서 인플루언서라고 하나요? 이런 그 팔로우 많고 뭐 하시는 분들, 네, 그분의 뭔가 글에서 피드에서 66일 자존감 대화법인가? 우리 아이를 위한 그런 책을 보고 한번 읽어보고 싶다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제가 진짜 학교에서 칭찬에 엄청 인색한 거 같은 거예요. 나도 좀 따뜻하게 대해주고 싶고 하는데 자꾸 T가 나오는 거죠. 근데 전 T하고 F가 사실 거의 반반인데 어떤 순간에서는 F고 어떤 순간에서는 T 아니겠어요, 모든 사람이. 근데 저는 저의 일이 애들의 친구가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내가 건강하게 살면서 올바른 길을 보여줄 수 있고, 그리고 한마디 한마디를 신경 써서 하면, 그러니까 엄마의 입장처럼 계속 잔소리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좀 뭐 예를 들어 생리통이 있어요 라고 하면 저도 생리통 되게 심하거든요. 그래도 일하잖아요. 그래서 자기 몸에 맞는 약을 찾아. 내가 아프다고 나의 일을 포기할 순 없잖아. 이런 식으로 조언을 한다거나, 선생님 오늘 뭐 주말에 엄마 생일인데 선물을 못 사가지고 그런 건 네가 먼저 계획 세워가지고 사면 안 돼? 하고 말한다든지, 네. 뭐 학원 오늘 보강이 있는데 막 4시 반에 저 지금 가야 돼요 라고 하면, 네 인생이 그렇게 중요한 일이었으면 아침부터 말하지 왜 이제 말해? 막 이런 식으로 되게, 네, 되게 차갑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좀 비아냥거리거나 비꼬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고 싶지 않은데 자꾸 그렇게 돼요. 그래서 좀 더 말을 긍정적으로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안 그러는데 왜 그렇게 학교만 가면 사실 인격이 바뀌는지, 좀 더 상처를 덜 주고, 그리고 자기가 선택해서 기꺼이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수 있게 좀 속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그 책을 읽었는데 내용이 엄청 간단하기도 하고 별로 복잡한 내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금방 읽어요. 그냥 대충 눈으로 쑥 훑어본다고 해도 하루, 저는 그냥 좀 그 단어들을 좀 곱씹고 싶어가지고, 그리고 내가 연습하고 싶어서 이틀에 걸쳐서 읽었지만 그냥 하루에 하루치를 읽어서 66일간 읽으셔도 되는 책이거든요. 근데 그 책을 읽는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틀을 읽었으니까 그 중에 첫째 날은 절반 정도 읽었을 거잖아요. 절반 읽었는데 그 요즘에는 선택교과 때문에 공강 시간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학급 시간이라고 해서 담임이 뭔가 자율활동을 하거나 이런 시간으로 좀 활용을 하거든요. 근데 저희가 다음 주부터 시험이어서 애들이 자습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또 공교롭게도 뭐 설명해야 될 게 많네. 제가 학교폭력 담당 업무예요. 근데 요즘 학교폭력이 참 많이 심각하잖아요. 근데 여자 학교는 아무래도 서로의 감정 싸움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감정 싸움을 한 애들하고 상담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럼 제가 제 학급을 못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조금 늦었는데
다른 반은 다 조용한데 우리 반만 시끄러운 거지. 저희 반 애들끼리 진짜 친하거든요. 다 친한 건 아니고 무리가 있는데 그 무리들끼리 엄청 자기들끼리 결속력이 있어요. 그 무리가 막 섞이고 그러진 않는데, 그래서 저는 그것도 조금 걱정인데, 어쨌든 막 한 친구를 중심으로 몇 명이 이렇게 서서 모여있고 막 하니까 시끄러울 수밖에 없잖아요. 들어가면 좀 분명히 책을 읽었으니까 긍정적인 이야기를 한 다음에 본인이 선택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그냥 그 꼴을 보자마자 뒷문을 탁 열면서 바로 애들한테 인사도 하지 않고 바로 왜 우리 반은 이렇게 시끄럽지? 이렇게 한 거예요. 아, 그 시간이 학급 시간이 아니었다. 아침 등교 시간이다. 네, 아침 등교 시간이고 8시 20분부터 한 30분까지는 온 친구들이 자기의 하루를 좀 정리를 하고 계획도 세우고 좀 차분하게 있다가 하루가 시작됐으면 좋겠거든요. 이것도 저의 욕심이죠. 애들은 그러고 싶지 않은데, 근데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서 전체 학년이 다 그 시간은 아침 조회 시간 해가지고 좀 조용히 해요. 근데 저희 반만 시끄러웠던 거죠. 담임이 안 들어왔으니까. 자기들끼리는 막 간밤에 있었던 일, 어제 인스타에 올렸던 일, 막 어제 인스타에서 봤던 일, 릴스에서 봤던 거, 이런 거 이야기하고 싶은데, 문을 열자마자 아침 인사를 하지도 않고 왜 우리 반은 이렇게 시끄럽지? 아침에 왔으면 자기 할 일을 좀 더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식으로 막 공기를 얼려버리는. 그래서 또 그 말 하면서 후회했어요. 엄마들이 그런다면서요. 애들을 혼내놓고 밤에 애 잘 때 미안해서 눈물을 찔끔찔끔 보인다고. 근데 저도 그 순간에 한 번 더 생각하고 심호흡하고, 그리고 아, 너희 진짜 사이가 좋아서 되게 보기 좋다. 근데 시험 기간이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한 번 더 생각해보자 라든지. 이것도 좀 별론가? 아무튼 뭔가 좀 더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반성을. 저 이거 영상 쓸 수 있을까요? 선생님이 너무 인격 모독한다라고 막 저희 학교로 민원 오는 거 아니겠죠? 그래서 반성을 했어요. 너무 싸늘하게 눌러버리는 말을 했다. 반성 하고 써놨어요. 그리고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는지도 적어놨어요. 나중에 이 표현을 보고 요런 그 아이들한테 어떻게 말을 하면 좋은지에 대한 책을 몇 권 더 읽어보고 좀 더 좋은 표현으로 바꿀 수 있으면 그때 바꿔보려고 그 자리를 좀 비워놨답니다. 그렇대요. 저는 기본적으로 애들은 다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포기한 것을 싫어해요. 아, 내가 조금만 뭐 하면 분명히 본인도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얻을 거고, 그 요만큼의 성공 경험으로 또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 수 있으니까 모두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편이라서 웬만하면, 특히나 저는 수학이니까 수학을 시켰을 때 틀렸다고 혹은 이제 자기는 못하겠다고 놔버리는 그런 경우가 없게 하려고 하는데, 이상하게 학급 애들만 담임만 되면 왜 그렇게 애들을 잡을까요? 모르겠어요. 그 교원평가 같은 거 하면 처음에는 진짜 무서운 사람인 줄 알았는데 상담할 때는 뭐 언니 같고 뭐 어쩌고 뭐 이런 식의 글이 써져 있기는 해요. 근데 그래도 어쨌든 친구처럼 되는 선생님은 아니다 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런지 어쩐지 무슨 책을 읽어도 아닌 건 아니다 라고 알려주고 싶고, 자기가 한 행동에 잘못됐으면
그것은 누군가 교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거든요, 제가. 이런 고민은 답이 없는 거겠죠. 그냥 제가 계속 고민해 봐야 되는 일이겠죠. 이 일을 하면서. 오히려 알면 알수록 어렵다라고 하잖아요. 하면 할수록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수학을 잘하는 학생은 아니었어요. 근데 뭐 막 못한 건 아니었지만 고등학교 때 친구들을 많이 알려줬던 것 같아요. 물론 내가 아는 한에서. 그래서 안 하는 건 아니지만 하고 있어도 성적이 안 나오는 친구들의 마음이 뭔지 알거든요. 그래서 항상 돕고 싶은데 잘 돕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아, 내가 왜 뜨개에서 직업 상담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며칠 전에 제가 고3 담임할 때 저희 반 반장이 정말 괜찮은 애였고, 뭔가 MBTI적으로도 그 잘 맞는 거 있잖아요. 그런 상색이 잘 맞는 그런 친구가 저희 반 회장이었어요. 고3은 토요일날 아침에도 자습을 하는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도 빠짐없이 매주 토요일날 학교를 나와서 자리를 지켜주고, 그래서 중간에 저랑 그 막 비 많이 와가지고 애들 안 나오고 하는 날 있잖아요. 그런 때 데리고 나가가지고 둘이 데이트도 하고 뭐 했던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학교에 왔어요. 그 친구가 광고 홍보 쪽으로 대학을 갔거든요. 강원도로 갔고, 광주에 한번 오기가 쉽지 않은 위치인데 방학 때 오면 항상 저를 한번 보고 가요. 뭔가 이야기하면 나이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속에 생각하고 있는 고민거리나 내가 요즘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 같이 느껴져요. 제가 그 친구한테. 그래서 그 친구가 한 학기 동안 혹은 그 1년 동안 했었던 다양한 활동들도 막 이야기를 듣고, 그 친구 명함도 있더라고요. 명함도 받고. 아직 대학 졸업 안 했는데 동아리 활동으로 잡지 같은 것도 만들고 인터뷰도 하고 하는데, 거기서 이렇게 디자이너로, 모든 직장인들은 퇴사를 생각하잖아요. 저는 이 일이 재밌고 저한테 맞는다고도 생각하는데, 또 제가 상상하는 또 다른 일도 있거든요. 그래서 막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대뜸 제가 그럼 로고 만들어 드릴게요 하는 거. 그래서 야, 나 로고 있어. 나 내가 손으로 그린 거 있어 하고, 나 그러고 인스타도 하고 유튜브도 해. 자랑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헤어지면서 그 친구가 선생님의 내년이 기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기대돼 라고 말하고 헤어지고, 그 다음에 바로 회의가 있어가지고 문자를 바로 못 봤는데, 이제 버스를 타고 돌아가면서 저한테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너무 좋았고 또 열심히 살다가 또 만나요 뭐 이런 식의 문자가 왔길래, 우리를 응원한다, 나도 너의 그 다음 일이 너무 기대가 되고 우리 또 진짜 열심히 살다가 만나서 이야기하자 하고 보냈는데, 나이하고 상관없이 저 혼자만의 생각인데 친구를 하나 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진짜 밝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친구거든요. 제가 마치 해바라기가 된 것 같았어요. 밝은 태양 쪽으로 고개를 이렇게 돌려가지고 고개를 이렇게 하고 있는. 고민이 한참 많은 시기였어요.
이더라고요. 취업 같은 거 이제 3학년이니까. 그래서 알려줬죠. 취업을 해도 고민은 끝나지 않는단다. 또 다른 고민이 시작된단다. 뭔가 1학년과 2학년을 담임할 때 하고 3학년을 담임할 때는 업무량도 다르기는 하지만 그 졸업한 학생들과의 마음도 되게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밑바닥을 보여준 거잖아요. 여실하게 드러난 나의 3년간의 행적이 들어가 있는 생기부로 어디 대학이 좋을지를 같이 고민해보고 막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가? 그리고 그 토요 자습도 오고 막 그러면 정말 같이 보내는 시간이 훨씬 기니까 그런가? 아무튼 그래요. 영상을 보시면서 얀바님 손목 쓰시면 안 될 것 같은데, 뜨개 그만하셔야 될 것 같은데 하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까봐 말을 할게요. 오늘은 좀 덜 아파요. 그래서 한 줄, 두 줄만 하려고 해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진짜 오랜만에 뜨개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거 뭐 잘할지 안 잘할지 모르겠고요. 제가 여름암뜨를 열었는데 제가 완성을 못할 것 같고요. 이제 제가 봤을 땐 대충 몸통은 뜬 것 같거든요. 소매분리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거를 올해 내로 할 수 있을지 올 여름 내에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이런 상태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잘 관리하고 있어요. 집에 계속 새로운 아이템들이 생긴다니까요. 남편도 손목을 많이 쓰는 직업이라서 둘이 같이 마사지하고 서로 파스 붙여주고, 아닌가? 남편이 제 팔에 파스를 붙여주고 남편이 알아서 붙이고 이러면서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쁘네요. 근데 오랜만에 보니까 더 예쁜 것 같은 느낌? 오늘 토요일이거든요. 근데 어제 이제 제가 손이 아프니까 핸드폰도 좀 덜 봐요. 그리고 원래 성격이 급해요. 그래서 글을 좀 대충 읽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스피닝 단톡방에 오전 10시에 줌 스피닝을 한다 라고 공지가 올라왔었어요. 근데 제가 그거를 일요일 오전 10시라고 안 보고 그냥 오전 10시만 본 거죠. 그러고 어제 밤에, 금요일 밤에 이야기했으니까 오늘인가 보구나 하고 침대에 누워있다가 아까 8시 한 45분쯤에 줌 스피닝 하는데 나는 스피닝은 못하겠고 줌은 켜야겠다. 근데 세수는 안 해도 양치는 해야겠다 생각이 든 거죠. 혹시 기차 소리가 들려가시나요? 저희 집이 기차역 근처여가지고 하루에 많은 차가 왔다 갔다 하지 않아서 거슬리고 하진 않아요. 오히려 대략 이 시간쯤 됐구나 하고 시간을 알려준다니까요. 근데 어쨌든 양치를 하고 스피닝을 들어가야지 생각을. 왜죠? 잠옷도 안 갈아입고 세수도 안 하고 머리는 진짜 산발인데 그 상태로 지금 내 영상을 찍고 있긴 한데 말이죠. 그래도 양치는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 입냄새가 전달될 것도 아닌데. 그래서 네, 양치를 하고 그러고 나서 다시 톡을 보니까 오늘이 아니라 내일이었네. 그래서 양치한 김에 영상을 켰습니다. 여러분, 제가 손을 계속 못 쓰게 되면요, 지금도 거의 장식처럼 달고 다니고 있는데
그러면 뜨개 함뜨보다는 독서 모임 쪽으로 방향을 틀어야 되나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거 있잖아요. 5권 읽기 전까지는 못 나가 방 이런 거. 그래서 살살 잘 관리해가지고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게 한번 해볼게요. 제가 완성 함뜨 방장임에도 불구하고 완성하지 못하는 것이 너무 아쉽지만 이곳은 평생 취미이니까 잘 관리해야 되잖아요. 그만해도 될 것 같은데 이제 분리해도 될 것 같은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바텀업은 네, 제가 어렵게 자꾸 느끼는 것 같아요. 크죠? 큰데 그래서 길이나 이런 건 S 사이즈, X 스몰인가? 그 제일 작은 사이즈에 맞춰볼까 해요. 또 그렇게 안 큰가? 예쁜데 손목을 위해서 저는 오늘 이제 여기까지만 할게요. 2도 안 뜨는데 28분이나 걸렸네요. 아마 제가 수다를 많이 떨어서 그 중에 28분 중에 절반은 버려야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저 그 책도 다 읽었어요. 철학은 날씨를 바꾼다? 계속 미뤘거든요. 그 두꺼운 책들을 연달아 읽다 보니까 더 이상 뭔가 빨리 읽혀지지도 않고, 그리고 잠깐 또 거리두기를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빌린 지 한참 됐는데 이제 드디어 시험기간이어가지고, 시험기간 되게 생산적이에요 저한테는. 애들은 진짜 죽을 맛인데 저는 시험 문제를 딱 내버리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좀 생산적인 일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철학은 날씨를 바꾼다를 다 읽었는데 요것도 좋았던 것 같아요. 이게 199페이지에 있는 이야기인데, 사람들은 가까운 사람일수록 사랑한다와 같은 마음의 말을 잘 하지 않는다. 그러나 어떤 말들은 생활 속에서 사용함으로써만 인공호흡으로 숨결을 얻듯 생명을 얻는다. 사랑의 말은 발화되지 않으면 바람이 없을 때 죽는 바람개비처럼 고개를 숙이고 잠잘 뿐이다. 네, 사랑한다고 한번 해보세요. 가셔서. 저한테 말고. 저한테 하라고 강요한 거 아니고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막상 좀 쑥스럽다고 해야 되나? 물론 남편한테는 하지만 그 엄마, 아빠, 그다음에 동생들 한테는 되게 안 하는 것 같아요. 꼭 그게 말로 해야 되나 생각했는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연애할 때 나 사랑해? 하고 물어보잖아요. 그 사랑을 확인받고 싶잖아요. 저는 잘 그런 적이 없긴 하지만 그 행동으로서 사랑이 충분히 느껴지는 때도 있지만 그래도 확인받고 싶은 순간이 있을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맥락하고는 상관없을 수 있는데 223페이지에 한 사람이 먹는 음식은 그가 누구인지를 보여준다고 한다. 그러나 그의 식사 습관 역시 그의 초상화를 그려 보여준다. 이 주변으로는 철학자들의 식사 습관에 대한 이야기가 간략하게 나와요. 근데 이 부분을 딱 읽으면서 요즘 내가 먹고 있는 음식이 나를 표현한다면 나는 어떤 사람으로 보일 수 있을까? 나는 어떤 사람으로 정의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어떻게 이렇게 작가들은 글을 잘 쓰죠? 예술가 세월과 그 그림자라는 4장에 248페이지에 세상살이에 흡수되어 사라져버린 자가 아니라 원하는 만큼 천천히 세상을 즐길 수 있는 자이다. 다시 말해 삶을 즐길 수 있다는 것이 느림의 가치이다. 라고 써져 있는데 읽는 순간 맞아, 내가 삶을 이렇게 대하고 싶어.
이런 방식으로 살고 싶고 그래서 더 건강하고 싶어 라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다 비슷하시지 않을까요? 누가 막 빨리만 하고 살고 싶겠어요? 근데 주변의 여건이 그렇지 않아 라고 하실 수도 있거든요. 진짜로 딱 5분만 바꿔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 요즘에 책을 읽는 루틴을 만들고 놨는데 너무 좋거든요. 만족스럽거든요. 그리고 그럼으로써 제가 더 뿌듯하고 기특하게 느껴지니까 저를 더 사랑하게 되는 것 같아요. 꼭 뭔가를 이뤄야만 나를 사랑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 사소한 습관을 이렇게 쌓아가고 있는 나 자신으로도 되게 멋있다? 이런 생각을 자기 자신한테 너무 과한 그런 걸 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너무 슬프게 우는 친구가 있네요. 저럴 땐 어떻게 해야죠? 엄마 엄청 진땀 빼고 계실 것 같은데. 근데 그 책에는 긍정어 쓰라고 하는데 이미 알고 있어도 한번 읽으면 또 다시 생각하게 되니까 그런 의미에서 66일 자존감 대화법이라는 책 그 아동을 데리고 계신 분이라면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 책으로는 이거 읽으려고. 아이는 무엇으로 자라는가. 아이가 없지만 학교에 아이가 많이 있거든요. 자존감이 낮은 친구들도 있고 그 방어 기제가 되게 공격적인 친구들도 있고 안에 충분히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표현하는 것에 되게 시간이 걸리는 친구들도 있고 해서 그리고 아이를 키운다는 건 한 세계를 키우는 일이 얼마나 숭고한 일인가요? 그래서 나는 자녀가 없지만 부모의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려고요. 뭐 읽고 싶어가지고 계속 빌렸었는데 이제야 읽기 시작한 핵 개인의 시대. 이건 뭔가 삶이 지금 변해가고 있고 그 변화에 대한 이야기가 써져 있는 책이거든요. 네. 궁금했어요. 내가 그 교실에 있으면서 너무 전체를 강조하나 이런 반성을 하기도 했던 부분이 우리 이렇게 밥 먹으러 가면 음식 통일 많이 하잖아요. 네, 당신의 욕망은 감춰져야 했고 개인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이고 주로 네가 뭐가 중요해 우리가 중요하지 라는 생각이 깔려있는 거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관점을 재정의하고 언어 습관이 바뀌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들어가 있어요. 이제 지금은 AI 로봇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다 읽어본 게 아니어서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하기 어려운데 그냥 지금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 여기 그쵸 제가 관절이 약해요. 그런 것 같아요. 다리도 잘 붓고 그러면 이제 남편의 결론은 하나죠. 너는 근육이 부족해. 근데 제가 결혼하기 전에 일주일에 2번씩 PT를 받았거든요. 그때도 다리가 아팠던 것 같은데 아닌가? 덜 아팠나? 아무튼 그냥 계속 수다에 헛소리만 하고 있었는데
여러분, 제가 앞으로의 시간 동안에 뜨개가 상대적으로 줄 거라서 영상의 길이도 조금 짧아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뜨개 이야기보다는 그냥 제가 먹고 사는 이야기, 책 읽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가 더 줄을 이룰 수도 있게 될 것 같아요. 다른 취미로 다시 도자기를 한번 해볼까 했는데 도자기도 사실 엄청 팔을 써야 되거든요. 되게 힘이 많이 들어가는 일이라서 그래서 그것도 좀 그렇고, 그림 그리고 싶은데 그럼 그림도 손을 계속 쓰는 거니까 그래서 아직 화실을 등록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그 태블릿에다가 그림을 좀 그려볼까 하고 몇 개를 그렸는데, 그림이라기보다는 그냥 낙서를 좀 했는데, 이모티콘도 만들어 보고 싶고 하는데 뭔가 그 한 세트가 나오진 않는 거죠. 그래서 꾸준히 그려 볼게요. 하나씩, 딱 하나가 되더라도. 뜨개가 빠지게 되고 스피닝이 빠지게 되고 골프가 빠지게 되는 저의 삶을 보시게 될 거예요. 그래도 더 건강하게 살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올게요.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 오늘도 행복하세요. 그리고 사랑합니다 라고 주변에 퍼뜨려 주세요. 남편은 낮잠을 자고 조용히 책을 읽다가 지금 이 순간이 너무 행복하길래 잠깐 카메라를 켰어요. 아파트에 물놀이장이 있어요. 주말에는 저희 동 앞에가 아니고 저 오른쪽 저기 어디 뒤쪽이 있고, 평일은 저기 앞에가 바닥 분수거든요. 근데 이 동네가 애기들이 진짜 많아요. 근데 저는 그 소리가 별로 거슬리진 않는 것 같아요. 바람도 시원하고 책 읽고 좋네요. 너무 예쁜데? 오! 아직 안 연 걸까? 사장님 영업하시나요? 네, 저희가 앉아 계시면 저희가 자리에 있을 때 한번 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11시 5분이어서 네. 앉아서 기다려주시면 돼 도와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여기도 자리 있어, 오빠. 에스프레소라 이걸 먹을 거야. 엄청 예쁜데.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일단 먹고. 오빠 아이스 아메리카노 먹을 거야? 응. 블렌딩을 먹을 거야? 산미 아니고? 나는 라떼. 따뜻한 거에. 물 한 잔 먼저 준비해놓을게요. 전부터 주변에서 추천을 진짜 많이 들었던 공간인데 가고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접객도 마음에 드는데 공간에서 나는 향도 마음에 들고, 네, 커피를 잘 모르기는 하지만 맛있었던 걸로. 저는 사실 음료를 자리값으로 사기 때문에 음료의 맛을 잘 몰라요. 근데 맛있던 것 같아요. 얼마나 마음에 들었는지 진짜 사진을 엄청나게 찍었거든요.
근데 선별하고 선별해서 영상으로 만든 거예요. 그리고 오픈런에 갔더니 손님이 한 명도 없고 조용해가지고 딱 저희가 전세 낸 것처럼 책 읽다가 왔습니다. 건강한 식단으로 저녁을 먹고 산책을 한 다음에 닭똥집에 맥주 한 잔. 시험 기간이 시작됐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오이로 갈증을 해소하면서 뜨개를 또 2줄만 뜨기로 했어요. 너무 무리하면 손목이 아플 거니까. 저는 중국 드라마 같은 거, 요런 거 그냥 되게 긴 거 있잖아요. 회차가 많은 거, 중간에 끊기지 않을 수 있는 거, 요런 거 보면서 뜨개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다른 유튜브 분들의 영상도 많이 보기도 해요. 근데 딱 뜨개 하는 시간이 줄어들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영상을 보는 시간이 없어지긴 하더라고요. 영상을 보면서 책을 읽을 수는 없으니까. 안녕하세요. 아니, 혼자 뜨개를 하면서 드라마를 보고 있었는데 너무 졸린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수다를 떨어야겠다 하고 카메라를 꼈어요. 오늘은 시험 기간이어서 조퇴를 했습니다. 제 과목 오늘 봤고요. 복도 감독을 하면서 실수 없었겠지? 진짜 몇 번을 풀었거든요. 검토를 여러 번 했는데도 꼭 그 전임이 어떤 요소로 문제를 낼지를 정해놓고 문제를 내잖아요. 어쩌면 끼워 맞추는 거인 거죠.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방식으로만 문제가 풀어져요. 근데 애들은 그 문제를 처음 보거나 뭐 비슷한 문제를 봤더라도 어쨌든 시험지에서는 처음 보는 거니까 자기들 나름의 방식으로 풀잖아요. 제가 설정해 놓은 방법이나 내가 꼭 썼으면 좋겠는 방법이 아니라 제가 다양한 풀이 방법을 풀거든요. 그럼 그러면서 갑자기 오류가 막 나타나기도 하고 그래서 되게 초긴장을 하면서 복도에 있었고 그랬더니 엄청 피곤하네요. 저는 요즘 또 되게 오랜만에 뜨개를 하고 있고요. 저번에 영상을 찍을 때 제가 한 2줄 정도 떴을 거예요. 그 이후로 또 처음이에요. 무리하지 않으려고요. 안 쓰면 괜찮은데 괜히 좀 뜨고 싶다고 무리해가지고 또 손을 못 쓰게 될까봐 그래서 무리하지 않으려고 나름대로 속도를 조절해 가면서 뜨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예뻐요. 이건 뒷면이겠네요. 여러분들한테 보이는가? 네, 진짜 예쁘죠? 예쁘다고 강요. 여러분 이거 이쁘다니까요. 저는 긴 거 싫으니까 지금 S로 시작할 걸 그랬나, X 스몰로 시작할 걸 그랬나 하고 좀 후회스러워요. 근데 다시 뜰 수는 없거든요. 그런 상태가 되지 못해요. 그래서 고민스럽습니다. S대로 단을 뜨면 좀 길 것 같은데 그럼 애초에 뜰 때 길이를 조정하고 싶으면 반 세트를 줄이고 싶었으면 애초에 15단부터 시작해서 마이너스 14를 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건 안 돼서 이미 늦어버렸고 아주 고민스러워요 지금. 오늘 퇴근하면서 과식을 할 마음이 없었어요. 근데 도시락을 안 싸둔 거죠. 오늘 일찍 퇴근할 거니까. 그래서 그냥 급식을 먹고 올 걸.
급식 안 먹고 집에 가서 먹어야지 하고 집에 오는 길에 김밥을 2줄을 사버린 거죠. 그래서 2줄까지 먹을 생각은 없었는데 먹다 보니 이따가 운동을 하면 되니까. 요즘 뜨개를 못하니까 제 생활이 진짜 뭐랄까, 책 읽고, 그래서 독서 일기 쓰고, 독서 기록을 하고, 그 다음에 운동하고, 그리고 요즘 그림을 이제 막 다시 그려본다? 아니, 다시의 의미도 이상해. 왜냐면 중학교 때까지는 제가 그림 그리는 걸 정말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미술 학원도 다녔었던 것 같고, 정확히 언제까지 다녔는지 기억이 안 나지만, 그래서 제가 미술 학원을 정말 좋아했었거든요. 피아노 학원과 달리. 그러다가 나중에 직업을 구하고 나면 취미로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어렸을 때 그런 얘기 많이 듣지 않으셨나요? 저는 그래서 그냥 그래 언젠가 내가 취미로 할 수 있겠지 하고 미뤄놨다가 요즘에 갑자기 그림을 그리고 싶다는 생각이 막 샘솟아서 잘 그리지는 못하지만 그리다 보면 언젠가 잘 그려지겠지? 볼만해지겠지? 라는 생각에 그림을 그리는데, 시간을 많이 투자하기는 좀 애매하고 해서 그날 하루에 좋았던 순간, 이런 부분들을 그림으로 일기처럼 남기는 걸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계정을 따로 만들었어요. 뜨개 계정으로는 아무래도 좀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일관성이 없으니까 톤이 안 맞아요. 그래서 뜨개 하시는 분들이 진짜 손재주들이 다들 좋으시잖아요. 그런 거에 비하면 저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그냥 하고 싶은 일을 해야겠어요. 하고 싶은데 잘해야지만 해야 한다? 이런 건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못해도 하고 싶으면 일단 해보는 거지 라는 생각으로 그림을 그냥 거창한 그림 아니니까 그래서 태블릿으로 뭔가 기능을 써보지 못하고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니까 유튜브를 봐야 되는데 왜 그런 건 보는 게 귀찮을까요? 그래서 그냥 브러쉬로 적당히 거기 눈에 보이는 거 대충 이거저거 살짝씩 건드려 보면서 브러쉬로 그림을 그리고 그냥 색깔 칠하고 정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3일째예요. 작심 3일이 되지 않도록 오늘도 꼭 그림을 그릴 건데 오늘은 아마도 요 뜨개하는 모습을 그리거나 아니면 저번에 산책 나갔다가 이렇게 토끼풀 맛이 있었는데 그 싱그러움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런 것을 한번 그려볼까 싶기도 해요. 그래서 요즘은 어디 가면 이거 그려봐야겠다 하고 자꾸 사진을 찍어와요. 마치 뜨개를 하기 시작하면서 요거는 뜰 수 있을 것 같아 라면서 캡처를 엄청 하는 그때처럼 요즘은 요거는 좀 그려볼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열심히 캡처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장마가 시작이 돼가지고 집이 진짜 끄급했는데 오늘 아침 출근할 때 창문을 다 닫아놓고 갔어요. 비가 올 것 같아서. 근데 아침부터 비가 조금씩 내렸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좀 덜 습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창문을 완전히 닫아놓은 상태인데, 그리고 선풍기만 지금 열심히 돌아가고 있거든요. 근데도 하나도 안 덥네요. 제가 요즘 어디 모임 이렇게 갔다 오거나 아니면 그냥 카페 갔다 오거나 하면 그 순간을 영상으로 찍어서 릴스로 만드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럼 이제 릴스를 하면 거기에 음악을 깔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른 분들 릴스 보면서도 이렇게 음악을 담아 놓을 수 있거든요. 저장해 놓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막 저장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유튜브에서 그냥 플리들이 진짜 많잖아요. 그래서 그거 듣다가 좋으면 또 막 인스타에서 찾아가가지고 또 저장해 놓기도 하고. 그래서 오랜만에 다시 음악을 좀 듣고 있는 것 같아요. 한참 음악을 열심히 듣다가 어느 순간부터 귀가 피로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음악을 안 들었거든요. 그래서 출퇴근할 때도 요즘에는 아예 라디오도 소리를 뮤트 해놔가지고 그냥 조용히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듣더라도 처음 차를 막 샀을 때는 진짜 밖에 있으면 노래소리 다 들리는 정도 있죠. 그 정도로 정말 크게 노래를 들었었어요. 여기 난무한 랩으로. 그랬는데 지금은 아예 아무 소리도 안 나게 그냥 라디오마저도 꺼놓은 상태인데, 그 라디오를 끄기 직전까지는 그 클래식 라디오를 들었어요. 클래식을 좋아한다기보다는, 클래식도 좋아하긴 하지만 그것보다는 중간에 광고가 별로 없어서, 그리고 사람 목소리가 많이 없어서, 그래서 그냥 일반 라디오를 들으면 광고 이야기만 한참 하고요. 자기들끼리 그냥 시끌시끌하게 이야기하는 거, 이런 게 되게 많아가지고. 근데 출퇴근하면 출근해서 소리를 진짜 많이 듣잖아요. 뭔가 시끌시끌한 소리를. 그래서 그런지 조용히 왔다 갔다 하고 싶더라고요. 그러다가 요즘 릴스 만드는 재미에 빠져가지고 음악을 좀 듣고 있네요. 그랬더니 더 흥얼거려. 그림을 그리면서 인스타에 이제 그러면 자꾸 알고리즘에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이 뜨잖아요. 와, 정말 어쩜 그렇게 다들 그림을 잘 그리시지? 다들 금손이야, 금손. 어떻게 그렇게 특징을 탁 잡아가지고 너무 자연스럽게 그림으로 나타내실 수 있는지. 그래서 제가 이거를 막 뭔가 판매 용도로 하는 게 아니라 개인적인 연습이잖아요. 그래서 따라 그리기 같은 것을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잘 그려진 것들을 따라 그려보려고 했는데, 그래도 그 느낌이 잘 안 살아요. 그 작가님만의 바이브가 나하고 별로 연결이 잘 안 돼. 저 열심히 그림 그려가지고 굿즈 만들 거예요. 내년의 목표입니다. 그립톡을 만들든 스티커를 만들든, 아니면 저번에 그 학교에서 원데이 클래스로 접시에다가 그림 그리는 걸 했거든요. 근데 너무 만족스러운 거예요, 그 과정이. 그래서 다시 도자기 공방을 다니면서 이렇게 접시 같은 거, 얌볼 같은 거, 이런 거를 만들어 볼까 또 싶고. 그래가지고 시험 기간에 자습을 주면 저는 정말 생산적인 시간을 갖게 되더라고요. 뭔가를 생각나는 대로 메모할 수 있고 해서 접시에다가 어떤 그림들을 그릴지를 열심히 고민해보고, 뭐든 시도해보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해보고 싶은 게 있으면
그때 되면 분명히 방법들도 생길 거야 라고 생각하며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시도해 볼 수 있다 라고 생각해요. 전문가라면 완성도에 집착을 할 텐데 저는 시도한 것 자체에 의미를 둘 거기 때문에 근데 그래서 더 쉽게 도전해 볼 수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클로이팅 복근 운동이라고 알고 계세요, 여러분? 그거를 심으뜸? 그 히브뜸이라고 부르잖아요, 유튜버. 그 사람이 해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한 3년 전 영상인가 하는데 그걸 따라한 지 오늘이 4일째예요. 3일은 무사히 지났고요. 첫날은 남편이 제가 하는 걸 그냥 보기만 했는데 두 번째 날, 세 번째 날은 남편도 옆에서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생에 복근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요. 제가 결혼 전에 1년 넘게 PT를 쭉 받았거든요. 결혼 전에는 운동을 꾸준히 다녔던 것 같은데 다이어트 목적이라기보다는 체력과 근력을 키우려고. 근데 그때는 다이어트가 목적이 아니니까 막 그렇게 빡시게 안 했어요. 원래 PT를 받으면 기어서 나갈 수 있게 막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식단 조절을 하지도 않았고 애초에 운동량이 걸어 다니는 양도 그렇고 엄청 많았어서 하체 근력 운동, 상체가 되게 약해요. 그래서 상체 근력 운동 정도를 했었어요. 그래서 PT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복근이 있어 본 적이 없었던 거죠. 필라테스도 1년 가까이 다녔고 요가도 한 6개월 다녔고 뭐 그랬는데 한 번도 복근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한번 만들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오늘도 생라면의 유혹에 일찍 집에 오면 이게 너무 위험해. 집에 왔을 때 뭔가 입이 심심하고 그래서 과자를 먹고 싶은데 제가 원래 짠 과자 좋아하거든요. 단 과자보다. 그럼 그 짠 과자의 대표로 저는 생라면이 땡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위험해요, 위험해. 그래서 안 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게 2주 만에 만든 복근 같은 제목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2주를 할 거고요. 지금 계획은 포도알 스티커를 30알 붙일 수 있으니까 31개 이렇게 붙일 수 있으니까 네, 포도알 스티커를 다 채우는 걸로. 그게 저의 목표입니다. 근데 영상을 찍으면서 느꼈는데 저 살이 좀 빠진 것 같기는 해요. 얼굴도 좀 작아진 것 같고 팔뚝도 아직 이렇게 흔들흔들 거리지만 그래도 조금 줄어들었고요. 키로수는 아주 많이 차이가 나지는 않는데 어쨌든 줄여 나가고 있어요. 제가 생각해보니까 지금 이렇게 살 찌기 시작한 지가 벌써 5년이 됐거든요. 제 결혼과 동시에 제가 살이 쪘으니까. 근데 그 전까지는 계속 10년째 똑같은 몸무게를 유지를 했고 한 1시간 거리의 출퇴근 거리면 아침에는 차가 없을 때 택시를 타고 출근을 한 다음에 오후에 퇴근할 때는 그 1시간 거리를 걸어서 퇴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운동량이 많았던 거죠. 살이 찔 수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야식을 안 먹었으니까. 그랬는데 요즘에는 혼자 살지 않으니까 뭔가 군것질을 더 하게 된달까? 근데 남편이 그래서 저의 다이어트를 방해하지 않기 위해 남편도 같이 군것질을 안 하고 있어서 둘 다 다이어트가 되고 있습니다. 저 되게 많이 못해서 독서 모임 만들고 싶은데 근데 읽고 싶은 책은 경제 쪽
책이거든요. 모집을 하면 모집이 되려나 모르겠어요. 제가 원래 독서로 하려고 만든 인스타 계정이 있었는데 독서 모임을 따로 안 하고 지금 뜨개 계정으로 독서 같은 모임, 독서 모임에도 참여를 하고 있어서 그래서 계속 놀고 있었던 독서 계정이 있었거든요. 거기다가 그림 일기를 올리기 시작해가지고 만약에 독서 모임을 하게 된다면 그것도 또 따로 계정을 만들어야 되나 이러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인스타에 계정을 몇 개를 만들게 될지 모르겠어요. 저 지금 본 계정이 있을 거잖아요. 학교 선생님들, 그 다음에 졸업한 제자들 몇 명 이렇게 있는, 그 다음에 제일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뜨개 계정, 그리고 이번에 그림 일기 계정, 그리고 강진 갔을 때 이렇게 영상을 간단하게 혹은 사진 찍어 놓은 거 이렇게 다양소축을 모습을 사계절로 남겨놓고 싶어서 그래서 벌써 계정이 4개나 있거든요. 하나도 제대로 관리하기 어려워가지고 나머지는 사실 거의 그냥 계정이 있다 뿐이지 잘 관리가 안 돼요. 저는 핸드폰 하는 시간을 줄이고 싶은 건데 인스타에 계정을 4개나 만들다니 전혀 줄일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거잖아요. 벌써 24분이 됐어요. 여러분, 스트레칭을 좀 할까요, 저희? 여러분들도 지금 방에 조도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밝은 화면이었든 아니든 간에 아마도 영상을 보고 계시거나 혹은 도안을 보고 계실 거라서 눈이 좀 뻑뻑하실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스트레칭 좀 해요. 눈알 좀 굴립시다. 편물 잡고 계시던 손 잠깐 놓으시고요. 눈 감고 눈알을 좀 굴릴게요. 위에도 쳐다봤다가 오른쪽으로 쭉 굴려서 아래를 쳐다보고 다시 왼쪽으로 쭉 보내고 다시 위로 돌아올게요. 오른쪽 위에, 오른쪽 아래, 왼쪽 아래, 왼쪽 위에. 어우, 시원해. 이제 손 스트레칭 할까요? 편물 놓을게요. 아우. 시원하다. 손도 좀 돌리고 또 반대로도 돌리고요. 도안이 이렇게 계속 비치고 있었네. 엄청 거슬렸을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이렇게 뒤에 날개 쭉지 사이가 접힌다라는 생각으로 어깨하고 귀는 멀리 말려있는 어깨가 쭉 펴질 거야. 시원해. 시원하다. 다시 잡을까요? 요즘 폼롤러 위에서 스트레칭을 하고 있는데 너무 아픈데 너무 시원해. 벌써 4시란 말이죠. 오늘 저녁은 낫또하고 오이하고 현미밥을 먹고 남편하고 있다가 또 복근 운동을 하고 그리고 동네 산책을 갔다가
저녁에 책을 좀 읽고 이렇게 하루를 마무리해야겠어요. 제가 하루에 많은 양을 못 드니까 엄청 천천히 자라고는 있지만 어쨌든 그래도 한 단 한 단 올라가고 있다는 거. 그리고 그렇게 한 단 한 단 올리는 이 소중한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수다 떨면서 보내고 있다는 거. 그리고 영상의 길이가 매우 긴데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간을 저한테 할애해주고 계신다는 거. 그 점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은 손 아프지 마시고 지금 저하고 같이 함께 참여하고 계신 분들은 운동 끝까지 화이팅 하시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광주 모임이 있거든요. 제 함께 들어오시면 네, 모일 때 같이 참여하실 수도 있으니까 하고 꼬십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나도 광주 모임 있으면 한번 가보고 싶다. 저희가 정기적으로 모이는 건 아니에요. 네, 한번 가보고 싶다 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다음 저희 함께에 참여해주세요. 민망하네요. 참여하시면 저희가 모임을 언제 갖게 되는지 어디서 갖게 되는지 이런 소식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이번 7월 모임은 뜨개 온라인 이어서 숙소를 잡아가지고 다 같이 뜨개를 하기로 했답니다. 저는 손이 이 모양이라서 뜨개를 많이 하지는 못할 건데 수다를 엄청 떨 거예요. 아마 그 모임 끝나고 나면 볼이 아플걸요. 너무 많이 웃고 너무 많이 말을 해가지고. 제가 그 행복한 시간에 다시 카메라 켤게요. 그때까지 우리 건강하게 지내다가 만나요. 운동 영상 눈으로 많이 보지 않으시나요? 저 클로이팅 운동 영상이 딱 9분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 9분 동안 잠깐 죽을 것 같아요. 영상으로 찍어놓고 보니까 제가 플랭크 할 때 허리를 좀 더, 엉덩이를 좀 더 내려야 되겠네요. 운동 끝나고 네, 러닝까지 뛰었답니다. 출근하기까지 한 10분 정도 여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읽었던 책의 독서 기록장을 정리하고 있어요. 작년부터 저희 반 애들이 모은 거예요. 올해 반 애들도 열심히 모으고 있어요. 이제 주민센터 가지고 가려고 합니다. 저는 무게로 재는 줄 알았더니 장수를 세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주민센터에서 쭈그리고 앉아서 200개를 셌고 200ml 이하여서 50개당 한 롤을 준다고 하네요. 4개는 반에다가 갖다 놓고 다 같이 사용하려고요. 아침에 도시락을 싸고 출근까지 또 한 5분이 남았더라고요. 그래, 그러면 소중하게 쓰자 해가지고 잠깐 책을 읽었고요. 도시락 동지와 수다를 떨면서 맛있는 점심 식사를 했어요. 한참 야채찜을 열심히 먹었어요. 두부도 찌고 뭐 다양한 야채들을 그냥 집어넣어서 수분을 적게 넣은 다음에 저수분 찜 같은 거를 했었는데 요즘에는 새우도 넣고 야채들하고 저 토마토를 넣어서 기름으로 살짝 볶은 거, 올리브유를 넣고 볶은 거에 빠져가지고 지금은 그걸 만들고 있습니다. 초록마을 갔다가 버섯이, 무농약 버섯이 있길래 버섯도 사가지고 조금 집어넣고요. 엄마네 집에서 갖고 왔었던 요거트, 유럽 여행 가시면서 죽이지 말고 잘 살려놔 라고 했던 그 요거트를 꾸준히 만들어 먹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후식으로 싸가면 딱 맛있더라고요. 배부르게 먹을 수 있습니다. 단맛이 있는 건 아니지만 원래 제가 뭔가 맛이 있는 요거트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런 거 있잖아요. 딸기 요거트 이런 거. 뭔가 가짜 맛 같이 느껴져가지고 플레인을 좋아하니까 저한테는 딱 적당한 메뉴인 것 같아요. 주로 생과일을 토핑으로 넣었었는데 유럽 여행 가셨다가 저 블루베리 생과일 주스 같은 걸 가져다 주셔서 그걸 살짝 뿌려서 먹고 있고요. 기름에 볶아지는 이 야채의 엄청 달달한 냄새 볶으면서 아, 내일 점심도 또 맛있겠구나 하면서 행복합니다. 그리고 또 홀그레인 머스타드, 참치, 오이, 현미밥, 김밥으로 말아보세요. 다음 영상부터는 뜨개가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도 있고요. 길이가 짧거나 혹은 텀이 더 길어질 수도 있기는 한데 그래도 잊지 않고 계속 찾아와 주신다면 저희는 항상 같은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봐요.